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높은 국가들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군사력만 보아도 10위 이내에 드는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있으며 북한조차 핵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군사력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안에 강대국 중 4개 국가가 참여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했지만 이제 독자적인 군사력을 높이며 동북아의 긴장감에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핵이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은 핵폐기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는다면 핵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늦어도 2달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한국의 핵잠재력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는 핵무기 사용이 극히 드물고 군사력을 측정할 때도 핵을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이제는 독자적인 군사 기술력을 확보하여 그토록 열망하던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이 어느덧 3차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KF-21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이제 한국산 보라매는 성능 개량과 신뢰성 테스트를 거듭하며 눈부신 성장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출용 기체에 대해서도 폭발적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외신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미국 유명군 3매체 밀리터리 디펜스에서는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기술력 발전을 분석했습니다. 밀리터리 디펜스는 기술적으로는 가장 신뢰도 높은 미국 군사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글은 충격적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산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의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살펴보면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단숨에 따라잡았다 것이 놀랍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고성능 항공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 전투기가 공개된 시제기 6대와 비공개 실험을 진행하는 세대의 시제기들을 종합하여 연속적인 성능 비행을 실험하며 국산 엔진으로 원활한 이착륙 비행 시험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프로젝트가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초기 구조권 전성 시험의 3가지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고도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약 7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최근 서해, 남해, 동해 상공을 비롯하여 비교적 먼 거리를 비행하며 개발 과정에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일환으로 한국은 최근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영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비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영국 국방장관과 다수의 조종사가 일본 방문 이전에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첫 번째 목적은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한 문의와 시험비행 참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영국의 국방장관은 샵스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샵스 장관에게 인수인계된 KF-21 전투기 개발 현황은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반해 영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하던 6세대 템페스트 사업은 좌초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에게도 전투기는 있었지만 F3 사업이 성능 대비 충격적인 수준의 금액을 자랑해 자국에서조차 운용하기 버거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영국의 전 국방장관 벤 월리스는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기술력이 실망스럽다고 언급하며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F-3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영국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월러스의 주된 비판 포인트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일본 미쓰비시의 내부 사정을 알게 된 영국은 일본과의 협력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최근 30년간 전투기 개발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자국산으로 전투기를 제작하겠다는 고집으로 인해 고비용 저성능의 전투기만 개발하며 사실상 군사 기술력의 수준은 답보 상태라고 예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은 자신들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의 기술력을 여전히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전에 미국도 지적을 했으나 귀를 막는 일본을 보고 영국은 더더욱 일본과 전투기 공동개발에 질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영국 공군에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성능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진심을 토로하기도 했죠. 결국 영국은 신뢰도가 낮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일본의 F-3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매체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고난이도 고받음 각비행까지 성공하며 완벽한 초음속 기체로 성능을 개량했고 이제 스텔스기로의 진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부품 국산화를 진행 중인 한국이 최근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엔진 기업인 영국의 롤스로이스까지 엔진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상황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일본의 기술력은 도태될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영국 공군은 한국의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획득을 위한 MFP 사업에서도 대한민국이 독일을 제치고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 체결이 매우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는 영국 국방부가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확실히 인정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구매해온 국가들의 경우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한국 방산이 강한 성능 대비 합리적인 금액과 확실한 운용 보수 능력으로 폴란드를 넘어 드디어 유럽 시장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영국이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KF-21 전투기의 잠재적인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정부와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연구진이 실시한 신속한 연구 및 테스트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영국 국방장관과 조종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KF-21의 실전 시험 비행을 참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KF-21 전투기의 세부적인 성능과 수출 가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국이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 KF-21이라는 다목적 전술기로 활용하여 노후화된 자국의 전투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무기 신뢰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영국 정부 역시 KF-21 전투기라는 다목적 전술기로 노후화된 기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해외 수출을 성공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가 유럽까지 해외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람에 장착할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 개발 작업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전력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세미나에서 방위사업청장은 KF-21 보라매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 해외 수출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여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방사청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를 판매할 때 주변국의 외교적인 견제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과 같은 미국의 핵심 우방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출할 때 미국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F-414 엔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수출 간섭 행위를 피해갈 수 없었죠. 실제로 독일이 아랍에미리트에게 무기를 판매하기 직전 독일산 무기에 미국산 부품 10%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 개발에 대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빠르게 진행되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만 고려했을 때도 미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 계획에 회방을 놓는다는 것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일입니다. 전투기 엔진 시험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밝혀지며 어느 정도 성능 개발이 진척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와 관련된 정보들은 극비사항으로 분류되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엔진 개발 상황을 완전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적국에게 우리의 방산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투기 엔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유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엔진 분야에 대한 소식이 차츰차츰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국산화는 아니지만 상당 수준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연구개발진들이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할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보다 두세 배가량 높은 수치의 국산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램펜 블레이드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1만 파운드급 추력을 달성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최종 목표인 28,000파운드급 추력 달성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부품 사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의 국제 공동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수주 하청업체를 넘어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방위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고 항공 방산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고성능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엔진의 추중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기준 1을 넘는 엔진의 경우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KF-21 보람의 추중비는 대략 1.2 정도입니다. 이처럼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에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된 자유로운 고난이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도 최근 KF-21은 고받음과 기동 비행에서 성공적인 수행 능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이지만 일각에서는 KF-21 보라매의 증설 작업을 고작 10번 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KF-21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다행히도 허가 승인이 계획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 수출은 꿈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아직도 잔재하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의 판매 전망은 대외적으로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운이 감돌자 각국은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진행했고 거대한 수요와 물량 세례에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조차 감당할 수 없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이죠. 이처럼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여 실전 배치하고 최소한 시제기를 띄우며 성능 검증까지 성공한 나라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비 축소 이후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무기 산업 컨설팅 업체인 프리드라이트의 분석관 닐스 하이벨은 한국의 방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를 보유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으며 완벽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비율로 첨단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처럼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에게 적극적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일찌감치 대한민국과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과 군사동맹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위협적인 러시아를 대비해 폴란드 공군이 가져야 할 적정 전술 기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와 도입 예정인 F-35, FA-50 모두를 합쳐도 130대가량이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체 도입은 여간 깐깐한 게 아니며 지연되기 일쑤이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빠르게 무기 인도를 진행하는 대한민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언론은 한국이 일정을 매우 잘 지키는 나라라며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아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블록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블록 2부터 5.5세대, 6세대 가능성까지 보이는 KF-21 블록 3까지 함께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기술적 성능, 비용 효율성, 그리고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은 역시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KF-21 전투기 구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은 T-50 혹은 FA-50 경공격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 전투기는 그들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4.5세대 대표 기종으로는 프랑스 라팔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KF-21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장점은 경쟁 기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장점은 한국산 전투기를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며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